순찰 근무를 태만히 한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경찰 15명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경찰 내부 의견에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군산 OCI 공장이 생산품 수출 단가가 폭락해 경영난에 직면하자 다음 주부터 공장 가동을 일부 중단하기로 해 군산 지역 경제가 또 한 번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확진자 발생 이후 도내 헌혈량이 15%가량 감소하고 전북대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졸업식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구대 경찰이 주어진 순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경찰들에게 징계가 내려지자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어진 경찰 직무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0일 밤 특별 방범 기간으로 한창 바빠야 할 때지만 멈춰선 순찰차들이 이곳저곳에서 발견됩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1시간 넘게 휴식을 취하는가 하면 경찰차를 지구대에 주차한 채 경찰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건물지상으로 수레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차하는 세대 왜 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운행이 안 되는 거죠, 팀장님. 지금 현재 운행이 안 하고 있어요. 전주 MBC 보도 이후 전북경찰청은 해당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 15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봉이나 견책보다 낮은 사실상 형식적인 징계지만 경찰 안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소방관처럼 편하게 일하고 싶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경찰들이 이용하는 SNS 계정에는 경고 처분에 대한 불만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경찰관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 처우를 이제 개선해달라고 그렇게 해주면 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감을 못하지 않습니까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하지만 정해진 근무 시간임에도 임의로 휴식을 취하는 건 본연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일 뿐 처우 개선 요구는 논점에서 크게 벗어난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시민으로서는 불쾌감이 있죠. 이런 공무원들의 처사가 되게 중요할 텐데 좀 요즘에는 좀 그런 것들은 좀 자중하거나 시민의 귀를 더 기울여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보이면 뭐 나쁜 일을 하려다가도 경찰차가 보이면 안 하게 되잖아요. 소리만 나도 도둑질을 하려다 안 할 텐데 뭐 서울에서는 안 될 부분인 건 맞는 거죠.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 처우 개선만 바라는 경찰. 이런 경찰은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 깊이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상황은 어제 군산 확진자가 완치됐고 접촉자도 하루 사이 3명 줄어든 14명으로 집계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지속돼 온 코로나19 여파에 지역 경제는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이 철수한 상황에서 군산 경제를 지탱해오던 OCI 군산 공장마저 가동 중단을 공시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직원 1000여 명이 직장을 잃을 상황인데 군산시나 전라북도 모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군산의 OCI. 20일부터 연간 매출 6천억 원 규모의 기존 제품 생산을 접고 일부 라인을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공장 3개 가운데 2개 가동이 중단돼 기존 연간 5만 2천 톤 생산에서 1,000톤이나 많아야 5천 톤 생산으로 감축됩니다. 현재 가격 상황에서는 도저히 수익 확보가 어렵다는 경영상의 판단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사업은 말레이시아에서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OCI의 군산 공장 구조 조정과 말레이시아 공장 집중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국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폭락하면서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값이 저렴한 해외를 물색했고 2017년 인수가 성사된 것. 화랑기에 1,500명이던 직원도 조금씩 내보내 1,100여 명으로 감축했고 급기야 올해 공장 2개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동 중단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생기는 구조조정과 실업의 문제, 이것으로 인한 군산 지역 전체의 경영 악화.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이 잇따라 문을 닫는 상황 속에서 전라북도와 군산시 모두 군산 경제회생에 전력을 다했지만 기업 내부 사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 대책이라고는 실업자 재취업 알선과 협력업체 자금 지원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군산시하고 같이 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대응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경영과 관련된 사항을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OCI 군산 공장은 현재 타타데우를 제외하면 군산에서 가장 큰 기업이자 도내 수출 1위 품목 생산 공장이기도 해 전북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군산 지역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까지 겹쳐 정상화를 기대했던 음식점은 물론 토착 상권까지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군산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OCI 공장 앞 산업단지 거리입니다. 이미 GM과 현대조선소 여파로 군데군데 임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OCI마저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히자 지역 상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끊기다시피 한 식당가는 겨우 회복되는가 했더니 대형 악재가 터졌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힘들겠죠.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주위의 식당들도 그렇고. OCI의 가동 중단은 음식점뿐 아니라 토착 상권의 업종을 가리지 않고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 다 떠났고 새로운 기업이 오거나 아니면 다시 공장에 돌아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죠. GM과 현대조선소 여파로 이미 30% 이상의 매출 감소를 보인 터라 더 막막합니다. 납품하고 있는 저희 같은 유통업체들도 거기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30% 플러스 알파의 그런 매출 감소가. 위기는 대학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 학과까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취업준비생들은 아예 지역업체 취업을 포기하고 대도시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전공하던 사람들이 막상 갈 방향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더 윗지방으로 올라가게 되고. 군산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가동을 중단하는 연이은 악재로 군산 경제의 자신감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결국 최악의 우리 지역 경제 상황도 코로나19의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일 텐데요. 정작 우리 지역의 유일한 확진자는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코로나19 도대체 어떤 질병인지 의료진을 만나 직접 얘기 들어봤습니다. 먼저 확진자 관련 얘기부터 나눠볼까 하는데요. 8번째 확진자는 도내 60대 여성이었죠. 그 환자 첫 대면 당시와 퇴원할 때 모습이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자기가 설마 그 병이라 발생을 했을 거라고는 1도 생각을 안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폐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폐렴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굉장히 불안감에 하고 걱정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치료제가 들어가고 한 3, 4일 지난 다음부터는 호소하는 증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뀌었고. 그 퇴원할 때까지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이 메르스 때 또는 사스 때 그 경험을 토대로 이 에이즈 치료제였던 칼레트라라는 약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투여를 했었습니다. 이 환자의 경험은 그 사용했던 바이러스제가 환자한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 그 접촉이 되거나 2차 감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그런 일념 하에 정말 번거로운 그런 보호 장비였지만 그런 것을 반드시 착용을 하고 이 바이러스를 빨리 전라북도에서 없애버리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하루하루 버텼는데 환자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 과정으로 끝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행히도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증상이 안정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만큼의 질병인가요? 이 환자를 경험을 하였고 우리나라에 발생한 그 20몇 명의 환자의 임상 경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유행했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좀 다른 약간 경한 그런 임상 경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코로나19에 특정된 치료제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개발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칼레트라
그 정도가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일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항바이러스제를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겠는데 이게 언제쯤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도청에서는 전문가들이 만났다고요. 뭐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는 잘 되었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학생들, 대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규격화된 그런 방법으로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도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호흡기 바이러스는 우리가 흔하게 만나는 계절 독감도 호흡기 바이러스인데요. 이런 호흡기 증상이 생겼을 때는 기치 매저를 지키고 마스크 착용을 하고 또 손 씻기를 깨끗이 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호흡기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군산의 산업 고용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원들은 군산의 경우 2년 전 특별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생산과 수출이 90% 이상 급감하는 등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산소 호흡기를 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주문량 감소와 가동 중단으로 현대차의 생산량 감소가 우려됩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지난해 4만 4천 대 생산에 그쳐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했고 올해는 재고 조절과 중국발 부품 공급 차질로 한 달 가까이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협력업체들은 올해는 전년 대비 10% 이상 생산량 감축을 우려하고 있고 현대차는 주문량이 증가하면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내 유력 정치인이나 측근의 재판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선택을 앞둔 유권자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총선에서 완주 지난 무주 장수선거구 재도전을 선언한 안호영 민주당 도당위원장. 안 의원의 친형 등 선거 관계자 3명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조직에 거액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1심 결론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말씀드린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1심의 경우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4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한참을 넘긴 겁니다. 보통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총선 기간을 좀 넘어서 재판을 선고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라북도의회 송성환 의장 재판도 1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 송 의장 측은 최근 재판을 총선 뒤로 연기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상황이 다릅니다. 전주지법의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불구속의 경우 137.7일로 4개월 남짓, 80%가 넘는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판부의 기일 진행 현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두 사건 역시 통상적인 형사재판 처리 절차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의 심판대 앞에선 정치인이나 측근들에 대한 결론이 늦어지면서 총선 기간 내내 소모적인 공방과 유권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완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박성일 완주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절차에 착수합니다. 비복면 폐기물 대책위 등 7개 단체는 완주군이 고화토 불법 매립으로 혈세 낭비가 극심하고 여론 수렴도 없이 수소 충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완주군수의 주민 소환 투표를 위해 군민 2만 3천 명의 서명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기독교 단체가 전광훈 목사에게 정치적 언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기독교 교회 협의회 등 3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의 막말과 위선이 한국 교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교회의 정치 참여는 복음의 가치에 기초해야 한다며 전광훈 목사가 장악한 한기총의 해체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이 남원 임실 순창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희승 예비후보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 의원이 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을 이뤄내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51대 이재영 법원장이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재영 법원장은 넓고 쾌적한 신청사를 마련해준 도민들에게 감사하며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지역 정치인이 연루된 일부 재판이 해를 넘겨 지연된다는 지적에 일단 업무 보고를 받은 상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헌혈이 줄면서 혈액 공급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도내 우체국의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전북지역 노조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공공서비스는 외면한 채 4년에 걸쳐 84곳인 6급 이하 직영 우체국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부 방침은 고령자와 서민 금융 역할의 축소와 도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패국 저지를 위해 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2달여 앞두고 경찰이 선거범죄 상시 단속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전북경찰청과 도내 15개 경찰서는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불법 선거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금품 선거와 사전 선거 등 총선과 관련해 9개 사건의 선거사범 1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군산의 모 폭력 조직원 24살 A씨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0일 밤 탈퇴 의사를 밝힌 조직원 2명을 야산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한 혐의이며 전북경찰청은 종합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